네, 오늘은 망하는 매매법,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전에도 몇 개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상투권에서 물리는 경우입니다. 상투권.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높은 고점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 이전에 대비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상투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상투권에 대한 정의도 참 애매하긴 하죠. 왜냐면 더 오르면 지금 자리가 상투권은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두 달 안에 300% 이상 치면은 전 상투권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한두 달 안에 300%를 상승을 했으면 그건 무조건 상투권이고 과열 차트고 그건 세력 차트예요. 무조건. 세력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주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재료나 테마를 가지고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미 뭐 오늘도 내일도 계속 상한가 쳤어야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호재가 뜨고 뉴스가 떠도 못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세력이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풍제약 역시도 만들어진 차트라고 볼 수가 있죠. 재료도 강했지만 사실 그 재료가 현실을 반영할 거라는 그런 생각까지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대부분의 차트와 대부분의 상도권 테마주나 급등주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쓰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긴 시간 동안 매집을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매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치고 올립니다. 네, 치고 올리는데 사람들에게 이 환상과 이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천천히 올리면 안 돼요. 가파르게 올려줘야 돼요. 가파르게.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한 달 만에 2배, 3배 이렇게 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쳐줘야 어떤 심리가 발동을 하냐면 이제 심리 어떻게 해야 투자자들이 들어오냐면 이 주식에 뭔가가 있구나 그때 생각합니다.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오르기 전이에요. 자, 오르기 전입니다. 오르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매물도 많이 쌓였겠지만 위쪽에 오르기 전에는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너무 많이 흔드니까. 호재가 있는데. 근데 이쁘장하게 오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런 순간부터는 기대치가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가. 그러니까 이전에 보합권에서는 이 종목에 관심이 없다가 보합을 지나서 대시세 차트를 만들면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력들이 일부러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단번에 튀어오르기 위해서 호가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완전 장악해버려요. 이 세력들이 호가를 장악한다라는 거는 호가창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이해를 돼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돈으로 할 수 없는 짓을 세력들이 합니다.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방에 삼켜줘요. 한 방에 삼켜주면서 VI까지 찍어 올려줍니다. VI까지. 그리고 상한가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진입할 때도 단번에 물량 삼켜서 상한가를 진입하고 일부러 상한가를 만듭니다. 투자자들이 들어오게끔 유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긴 음봉 같은 경우는 이제 투심이 꺾여서 이전에 샀던 사람들이 던지는 것도 있지만 이 투심의 하락의 출발은 세력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력이 먼저 빼야 그 다음 애들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늘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가장 많이 물리냐? 이제 그게 오늘 핵심인데 어디서 가장 많이 물리냐면 보통 상한가 그리고 이격도를 크게 띄운 가파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물립니다. 특별히 연속 상한가 나올 때 제일 많이 물려요. 연속적으로 상한가가 나올 때 이것도 상한가거든요. 상한가 이럴 때 가장 많이 투자를 합니다. 차트를 보는데 실패해요. 왜냐하면 당장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한단 말이죠. 지금 못 사면 나 앞으로 계속 못 사는 거 아니야? 일단 사고 보자 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연속 상한가 치고 그때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물려갖고 고생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때 물려서 고생을 제대로 하게 된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개념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싸졌을 때, 최소한 눌렸을 때, 이럴 때 사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자고 한다면 그런 가격이나 차트나 모양이나 전혀 따지지 않고 지금 당장 이 차트가 좋아 보이면 산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이게 단번에 너무 많이 튀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재료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그 심리에 같이 움직여서 산다는 거죠. 근데 그 차트의 내막에 뭐가 있다? 세력이 의도적으로 차트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상한가를 연속으로 발생시켜서 물리게끔 만든 다음에 눌러버리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계속 테마를 받았어요. 지금 최근까지도 급등을 이어간 추세인데, 자,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냉정하게. 무조건 좋다고 하지 말고 뭐 무조건 좋다 간다라고 얘기하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진심으로 걱정이 되는 게 조만간 이 바이오 거품 다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가격 유지 못해요. 약이 나와야 뭐 가격을 유지하고 매출이 나와야 뭐 유지하는데, 지금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크게 오른 거예요. 실제 가치보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자리로 결국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 투자한 거 자체가 코로나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자는 게 뭐냐면, 코로나라는 게 뭐 계속 갈 거 아니잖아요. 막 10년, 20년. 그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개발했어요. 감기라는 건 우리 뭐 평생 살면서 계속 걸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감기약을 만들어서 팔아요. 효과가 좋은 감기약. 그럼 그건 평생 수익이 돼요, 제약회사한테. 근데 코로나라는 건 전 국민이 싹 다 그 백신을 주입 맞고, 앞으로 또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백신을 받고 면역 체계가 생기게 되어 버린다고 하면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은 주목을 받기가 힘든 거죠. 이전에 올랐던 모든 종목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뭐 이거 치료제 가면 뭐 기대 매출이 얼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뭐 3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이렇게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이 아니라고요. 아닌 겁니다. 그냥 테마주는 상투권 만들고 급등 만들고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게 특징입니다. 특징. 빠른 속도로 오르게 만들고 투자자들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물량 던지고 넘겨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고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신풍제약과 같은 주식이 현재 20만 원 이상의 가격을 한번 찍었다 내려왔죠. 시가총액이 지금 10조를 찍으려고 하네요. 10조를. 고평가 중에 고평가죠, 사실은.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고평가 중에 고평가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주식인 건 맞습니다.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간에 얼마나 올랐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단기간에. 이 무거운 우리나라 1등 바이오 주식이 단기간에 10배를 올랐다. 여태까지 10배 오르고 10배 가격 유지한 주식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단기간에 10배를 올라서 그 10배 가격인 25만 원을 유지해서 그 가격 그대로 계속 유지해서 살아남은 종목을 본 적이 없어요. 만약 제가 못 본 종목이 있다고 하면 99% 중에 1%의 확률로 그런 가격을 유지한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여태까지 이런 급등주 테마주만 계속 여태까지 거의 봐왔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어요. 한번 누르고 좀 보합 줬다가 이격도 다시 이평선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 가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가는 거에 대한 목적지는 이제 세력이 알 수 있습니다. 목적, 가격 이런 건 세력이 알 수 있는데 지금 분명한 건 과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매수 못해도 괜찮아요. 주식은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들이 안 사는 순간에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가서 거꾸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투권에서 너무 많이 물리고 너무 많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일제약도 마찬가지고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격도를 크게 놀리고 연속 상한가 칠 때, 자 연속 상한가 이후로 들어갔다고 가정해도 이 정도 더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그 수익 본 사람은 수익 볼 수 있었었고, 또는 욕심을 부려서 홀딩한 사람은 이제 손절도 못하고 마냥 물리기만 하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은 굉장히 어려운 매매를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산 없는 게임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 올라오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오른, 얘 너무 올랐어요. 근데 엑세스바이오 너무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이건 너무 쉬지 않고 크게 올라서, 와 이런 경우도 참 끔찍하죠. 당하면은 갔다가 반등은 아마 더 세게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반등은 더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는 싸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기는 자리에서 세력들도 나를 못 털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 상투권을 무조건 쫓아만 가니까,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격도를 보시면 돼요. 이격도 60선, 20선, 그리고 10선, 5일선 이격도, 5일선하고 이격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5일선과의 간격이 엄청나게 많이 띄어져 버렸죠. 이러면 과열이라는 거고 롱바디 연봉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산 사람들이 대량으로 팔면서 나가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세력들도 나갑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차트를 보실 줄 알고, 단기간에 고평가가 됐다, 단기간에 너무 크게 올랐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들이 한다고 해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남들이 다 오른다라고 말해서 들어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원금으로 올 확률이 10% 정도 됩니다. 10%. 그러니까 엑세스바이오가 지금 고점으로 다시 찍을 확률이, 이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찍은 적 없죠. 그럼 찍을 확률이 일단 높아요. 일단 높아요. 그래서 이런 급등주들은 일단 쌍고를 한번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죽어요, 차트가. 그래서 쌍고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아까 신풍제약도 쌍고였어요. 이것도 이런 쌍고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또 쌍고로 향해 가죠. 제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사실 잡을 수 없고, 여기서 또 누르고 올라가는 거, 이건 이제 2차 파동으로 노릴 수 있겠지만, 아싸리 이런 고점 위치, 너무 높아진 과열된 위치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예. 세력들이 언제 나갈지 모르는 자리예요. 이미 수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세력들이 나가고도 남아요. 나가죠. 이미 급등 많이 했고 주가 많이 올랐는데 본인들도 이제 팔겠죠. 주식을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가 끝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올랐던 거 국일제지도 한번 보시고, 국일제지도 크게 올랐다가, 이게 여기까지가 신풍이랑 모양이 비슷한 건데, 이렇게 오르고 싼 거 여기 찍었죠. 그럼 이 뒤로는 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뒤로는 오르든 말든 냅두는 겁니다. 움직임도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기습적으로 올렸다가 제자리 만들었다가, 기습적으로 올렸다가 제자리 만들었다가. 그렇죠? 이걸 어떻게 버텨요? 일반 투자자가 이걸 투자하면 못 버텨요. 여기서 물리고 이렇게 돼버렸죠. 기습적으로 올리니까. 그리고 추가 랠리 안 가고 무조건 내리 박으니까. 왜요? 세력들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라니까요. 신고가 만들어서 들어오게 만들고 작살내버리고, 또 신고가 만들어서 들어오게 만들고 작살내버리고, 또 신고가 만들어서 다음날 다 빼버리고. 이게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이미 많이 오를 대로 오를 주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S바이오 아까 말씀드렸고, 얘는 오히려 그래서 가능성이 더 있는 거예요. 오히려 깊게 눌리긴 했지만 오히려 이전에 어떤 그 고점을 탈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에이프로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연속 상한가 치고 이격도 높인 다음에 주가가 무너지고 세력들이 나가는 그림 보여주고,
이게 역시나 이제 보합을 어디서 갈지 봐야 되겠죠. 건드리면 안 되는 자리. 이해되시나요? 이제 건드리면 안 되고 어느 가격에서 이 친구가 보합을 줄 것인가 그것을 봐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종목을 공략하려고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이 종목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세력들이 한 번 더 올려야 그래야 세력들이 나갈 수 있거든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뒤에. 그래서 이러한 그 패턴과 형태들을 알아야 내가 지금 하면은 된다. 하지 않은 이 자리는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사실은 얘네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투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한국정보인증도 시가총액이 이 정도로 칠 종목인가 이 정도로 규모가 커질 종목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이 회사도 오를 거면 한 방에 오르는 게 좋은데 이 MS 오토텍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격도 크게 띄우고 나서 무너지는 형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부 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개미들을 유인하기 딱 좋은 차트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 아이큐어 같은 경우도 신고가 찍은 다음에 눌러버렸죠. 네, 근데 얘는 이제 진행 중이라서 다 가능성이 있어요. 차라리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유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이러한 형태들을 종목들이 다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 고점에서 물린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까 엑세스바이오 이런 것도 개미들이 거의 많이 물려갖고 고통받는 종목 중에 하나고 신풍제약 물리신 분들이 오히려 탈출할 기회가 생긴 거죠. 예, 기회가 줄 때 나오는 것도 현명한 겁니다. 네, 10%의 확률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10%. 10%의 확률로 이런 급등주는 물리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한 10%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네, 장투해도 겨우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급등주가 아닌 형태에서 그냥 보합권 움직임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급등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이 주식의 가격의 적정 가격을 평가해 보고 단기간에 고점으로 올라왔는지 너무 빨리 올라왔는지 그런 것들을 봐서 롱바디 음봉이나 하한가를 피해야겠죠. 이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시고 내가 매수를 할 때 장투를 하든 롱 포지션으로 보유를 하든 내가 안전한 자리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승산이 있지 무작정 튀어오르는 거 잡는 거에는 승산이 없습니다. 대응 자체가 힘든 자리거든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은 하한가 맞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자리라는 거죠. 자, 잘 참고하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